네, 저희 상상마당에서는 용순 오늘 첫 번째 행사인데요.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사 진행해 주실 윤가은 감독님, 그리고 용순 만드신 신중 감독님과 이수경 배우님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붉은의 극장을 찾아주셔서 좋은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이 강대과의 대화, 감독과의 대화 지휘 모더레이터를 맡은 우리들을 연출한 윤가은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영화에 온전하게 모더레이터를 하는 게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지금 제가 너무 긴장이 돼서 사실 처음에 내가 이걸 혼자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고 그랬는데 영화가 너무 좋아서 팬심으로 어떻게 극복을 해보려고 나름 준비는 많이 해왔는데 오늘 영화 좋으셨죠? 네, 그 좋은 느낌 그대로 여기 감독님, 배우분들께 좋은 질문 많이 해주시고 더 반응 많이 해주시면 저희 또 준비한 선물도 있거든요. 이따가 질문하신 분들 선착순으로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선물도 있으니까 이따가 많이 질문해 주시고요. 먼저 우리 처음이니까 인사부터 할까요? 네, 감독님부터.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화 용순을 연출한 신준이라고 하고요. 오늘 이렇게 밖에 되게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불금에 영화까지 오셔가지고 영화 감상해 주시고 또 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용순을 맡은 배우 이수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같은 날 저희 영화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영화사 아토의 두 번째 작품인데요. 제가 작년에 이제 개봉을 했던 저의 영화 우리들이란 작품이 아토의 첫 작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만들어진 건 우리들이 먼저지만 신중 감독님께서 영화사 아토와 처음 계약을 하신 1호 감독님이세요. 그래가지고 영화사 아토가 연남동에 사무실을 처음 얻었을 때가 2014년인가 그랬는데 정말 처음에 거의 사무실에 책상도 몇 개 없던 시절부터 감독님을 사무실에서 계속 뵈왔고 그때 한참 이제 감독님도 그렇고 저도 시나리오를 고치느라고 거의 이제 썩어가는 모습으로 서로의 모습을 계속 끊임없이 우리 서로 영화가 들어갈까 이런 눈빛으로 계속 보면서 되게 오랜 시간 옆에서 동료 감독님으로 고생하시는 모습도 많이 보고 영화 촬영하시는 모습도 보고 이랬는데 제가 그동안 핸드폰 번호도 없었더라고요. 항상 사무실에서 쉽게 만날 수 있어서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사실은 감독님 번호를 막 따고 이랬는데 무슨 소리인 거죠? 일단 이것이 이제 신중 감독님의 첫 번째 장편 데뷔작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굉장히 놀라운 연출력을 보여준 작품인데 저는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제목이 용순이잖아요. 이 영화 자체가 사실은 이 용순이라는 한 인물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는 영화고 사실은 사람 이름, 등장인물의 이름을 제목으로 할 때 이것을 제목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자체가 어떤 결심이 있으셨을 것 같고 영화의 어떤 색깔을 강하게 주장하는 느낌일 수도 있을 텐데 왜 이 인물을 용순이라는 이름을 지으셨고 이것을 왜 제목으로까지 생각을 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이게 지금 오늘 모더레이터로 이만 감독님 도와주시는데 저희 촬영할 때 에그타르트 사서 붕어로 샀었어요. 근데
제가 꼭 얘기하고 싶었던 게 제가 태어나서 에그타르트를 못 먹습니다. 원래 에그타르트 못 먹는데 진짜요? 네, 태어나서 두 번째 먹는 에그타르트였는데 되게 맛있었어요. 그때 그 중에서 새어머니가 아버지 이렇게 허리 잡고 오토바이 타고 가는 그날 사오셨었는데 그때 제가 먹으면서 그때 수경배우 옆에 있었는데 아마 수경배우 남지 않아서 못 먹었을 겁니다. 근데 저랑 이제 스텝 몇 분이 먹으면서 되게 맛있다, 우리들 잘 돼서 되게 좋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용수는 그 시작할 때 용명자랑 순할 순자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용명자 거친 모습이랑 순한 모습이 같이 있으면 이 캐릭터의 다양한 모습들이 좀 더 극단적이지만은 분명하게 이름에서부터 보일 거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용순 자체가 조금 중성적인 이름입니다. 남성 이름도 있고 여성 이름도 섞여 있기 때문에 용순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뭐 여성을 대표한다는 걸 떠나서 그냥 그 나이대에 누군가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제목 같은 경우는 저도 처음 이제 아토와 함께하면서 피디님하고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농담 삼아 했던 얘기가 제목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랑 포스터가 어떻게 될지 한번 그려보자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피디님도 저한테 하셨을 때 얘기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나중에 되면은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빠지는 것도 있지만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한 번씩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여러 후보들도 있었고 되게 많았는데 이게 용순으로 대표될 수밖에 없는 영화라는 생각이 가장 컸습니다. 그러니까 용순에서 어떤 부재가 붙는다거나 혹은 아니면 용순의 이름을 지우고 사춘기나 다른 이름을 붙였을 때 어쩔 수 없이 인물보다는 다른 상황과 정황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가 맞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투박하고 그렇지만 단순하고 또 직관적으로 용수 캐릭터를 볼 수 있는 제목으로서 제일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보니까 영어 제목도 용순이더라고요. 그 영어 제목도 다른 제목을 생각해 보신 적은 한 번도 없으신 거죠, 그러면? 후보로 나왔던 것 중에 기억나는 건 되게 많은데 제가 영어가 짧아서 그냥 느낌적으로는 되게 좋은 제목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 막 구글링이나 번역을 돌렸을 때는 뭘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어 제목도 좋은 것들은 많았는데 그냥 그 다른 제목을 택하는 것보다는 외국 분들이 사실 용순이라는 발음을 하시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가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는가 언제도 똑같이 용순. 제가 제목을 먼저 왜 여쭤봤냐면 이 영화가 용순이란 영화 용순 이랬을 때 이것은 정말 용순의 이야기고 그러면은 이 용순이라는 인물이 제일 중요해지는 거잖아요, 영화에서. 그럴 때 이 배우를 이 용순 역할을 맡을 배우를 캐스팅할 때 그 감독님의 가장 그 신중한 선택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 그 배우 자체가 용순이 돼야 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선택들이 있었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수경 배우님이 굉장히 큰 팬인데 그 단편 영화 때부터 계속 배우님의 작품들을 다 봐왔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놀라는 거는 이수경 배우님은 너무 제가 처음 봤을 때도 되게 놀랬던 게 작품마다 얼굴이 다 다르게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보고 저 영화에서 봤을 때 이 작품에서 이 배우님이 이수경 배우님이셨어? 이렇게 할 때가 되게 많았는데 용순에서는 또 너무 새로운 얼굴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수경 배우님을 우선 캐스팅하셨는지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이수경 배우님은 왜 이 영화를 선택을 하셨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수경 배우님 같은 경우는 저도 처음에 프로필이나 아니면 전작 때 출연하시는 분들 봤던 그 기억들이 워낙 세가지고 되게 강렬했어요. 워낙 연기를 잘하시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꼭 뵙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뵀었습니다. 근데 처음 딱 뵀을 때 지금하고 비슷한 모습이시긴 하셨는데 이렇게 베이지색 트렌치코트 입고 오셨어요. 베이지 트렌치코트 입고 딱 들어오시는데 낯가림이 좀 있으셔가지고 되게 수줍게 대답도 작게 하세요. 되게 작게 하세요. 예, 되게 작게 하세요. 그래서 뭐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 들어오시면서 놀랬던 거는 키가 되게 크시다. 네, 키가 되게 보통 이제 배우분들이 키가 크시면은 연출하는 입장에서는 그 배우가 키가 큰지 작은지를 좀 눈여겨보게 되는 습관들이 있거든요, 외형적으로. 근데 제가 생각해봤을 때 이수경 배우라는 존재를 봤을 때 이분이 키가 큰지 작은지라는 것보다는 그분의 연기에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들어오시면서 봤을 때 키가 크고 되게 낯가림이 있는데 수줍고 순수한 모습이 되게 많으시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용순하면서 가장 이제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거친 용이랑 순화의 순이거든요. 근데 이수경 배우가 그 전에 이제 다양한 필모에서 보여주셨던 모습들에서 이미 거치고 강하고 자기만의 색이 분명한 그런 것들을 봤다라고 하면은
처음 들어와서 얘기를 나누고 했을 때 그 부드러운 모습들이 워낙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분은 그 양단의 끝을 다 가지고 계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때부터 같이 한번 작업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수경 배우님께서는 사실 이게 굉장한 저예산 영화의 독립 영화의 신인 감독님의 그 정말 그 당시에는 정말 아직 작품이 없던 그런 영화사의 작품인데 도대체 이런 악조건 정말 악조건이 다 모인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악조건의 작품을 어떤 이유로 선택을 하시게 되었는지 그것도 너무 궁금해요. 저는 일단 제작비가 얼마가 들어야 큰 영화고 작은 영화인지 사실 그때는 잘 몰랐을 때였고, 그리고 독립영화나 상업영화에 대해서 뭐 구분지으면서 하는 타입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시나리오 봤을 때 제가 그때 당시에 즐겨보던 영화가 이제 일본 영화 이제 용순 같은 푸르른 배경에 있던 바닷마을 다이어리 같은 영화들을 챙겨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런 영화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영화가 나왔으면 좋겠다. 제가 출연하는 것보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영화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시나리오를 받아보고 이걸 제가 출연할 수도 있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더 하고 싶고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이 완전히 용순이라는 인물이 정면에 대두되는 작품이잖아요. 이게 거의 모든 씬에 용순이 다 나오는 거고 가장 리드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었는데 혹시 다른 뭐 부담이나 이런 건 없으셨는지? 그 영화에서 저 혼자 나오는 씬이 거의 없어요. 저는 계속 누군가 같이 나왔어서 제가 주인공이라서 제가 끌고 가야 된다는 부담감은 없었고, 왜냐하면 최동문 선배님도 계셨기 때문에 동문 선배님 많이 의지하고 처음에 찍었던 것 같고, 이제 많은 분들이랑 친해지면서 편하게 같이 도와가면서 찍은 것 같아요. 아까 그 감독님께서 이승용 배우님 첫 인상 그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 전 사무실에서 이제 계속 그 감독님이랑 그 감독님의 팀 분들을 계속 뵈왔는데 저희 팀이랑 굉장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저희 팀은 되게 막 왁자지 거라고 좀 시끄럽고 많이 떠들고 막 웃고 이런 분위기인데 감독님 되게 감독님 계신지도 몰랐어요. 어느 순간 계시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소위를 하고 계시는 중인데 제가 인지를 못할 정도로 되게 조용하시고 현장에도 그때 제가 다들 봤었는데 그때도 역시 굉장히 조용하시고 저는 이런 분이어가지고 영화가 어떻게 나올까 하는데 영화는 또 되게 유쾌하고 상큼발랄하고 이런 면이 있었는데 감독님에 대한 첫인상이 어떠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현장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다던가 새롭게 발견하신 점이 있으셨는지. 일단 저도 감독님 첫 인상이, 저도 낯을 많이 가리는데 감독님도 낯을 많이 가리셔서 이제 감독님이랑 PD님을 처음 뵀는데 거의 저한테 질문을 PD님이 해주시고 감독님 옆에서 서로 이제 대화가 거의 없는 시간을.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마 둘 다 이제 낯을 가려서 좀 더 빨리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이랑 오히려 그러니까 말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없었어요. 다른 분들 만나 나도 뭔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이런데 감독님이랑은 그런 부담감을 안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그랬지만은 충청도 사투리를 해야 되고 또 이제 만나는 분이 많다 보니까 리딩할 시간이 많아서 감독님을 많이 뵀었는데 많이 뵙고 밥도 같이 먹으니까 빨리 친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촬영장에 가서도 감독님이 거의 싫은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촬영 전에는 감독님 저 마음에 안 드시면은 연기가 마음에 안 드시면은 말씀해 주셔도 된다고, 저 상처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감독님이 네 하시더니 촬영장에서도 절대 쉬는 소리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감독님을 보면은 제가 좀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되게 돌려서 되게 예쁘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또 감독님 현장에서도 화 한 번도 내시지 않았고, 본인께서 평화주의자시라고 그래서 현장 분위기를 아주 좋게 만드는데 많이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자, 이쯤에 이제 또 감독님께서 이승용 배우님이랑 같이 작업하시는 건 어떠셨는지. 처음에 낯을 많이 가리셨다고 했는데 사실 영화 속에서의 그 용순의 면모는 좀 다양한 면모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그 청소부 사투리도 저 되게 귀엽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 또 퉁명스럽게 확 내지를 때도 있고 현장에서 만난 이수경 배우님 어떠셨는지. 거의 저희 한 회차 빼고 다 출연하셨거든요. 그래서 매일 만났어요. 매일 만났는데 그냥 아침에 오시면 차에서 졸린 눈으로 뛰어나와가지고 사방을 보면서 다 인사하면서 뛰어가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뛰어가시는데 그렇게 잠이 깼나 싶은데 슛 들어갈 때는 다 준비가 돼 있는 상태로 항상 계세요. 근데 컷 때문에 이제 워낙 힘드니까 힘들면 쉬어야 되는데 그냥 쓰러져 있다가 슛 들어가면 바로 일어나서 바로 집중을 하시고 그랬었는데 되게 인상 깊었던 거는 체력이 일단 좋으세요. 체력이 일단 좋으시고 이게 진짜 그래서 달리기도 달리는 모습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상상을 초월하게 많이 뛰었습니다. 뭐 이제 수영 배우님은 예상하신 것보다는 적게 뛰었다라고 얘기는 하셨는데 저희는 이제 찍는 입장이니까 장비나 혹은 어떤 차량에 이렇게 탑승을 하고 있는데 혼자 열심히 뛰시거든요. 근데 뛰시다 보면 얼굴에 이제 괜찮은가 싶은데 어느 순간 보면은 그 뒤에서 뛰고 계신 분들이 이미 다 지쳐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체력이 되게 좋으시구나라는 것도 있었고 뭐 의견도 잘 그렇게 잘 내주시고 또 듣고 또 본인 이해 안 되시면 얘기를 하시는데 또 설명을 드리고 얘기 나누다 보면 또 그게 적응이 되고 그래서 대화가 좀 잘 돼서 그런 부분들에서 힘든 만큼 좀 작업을 수월하게 잘 됐던 것 같아요. 네, 평화롭고 행복한 분위기에서 저는 가끔 그 어린 배우들이랑도 막 엄청 싸우고 그랬거든요. 이 현장 아니 안 그래도 제가 그 현장 갔을 때 기억이 나는 게 위치상으로는 그 양평쯤이었는데 배경 그 로케이션 자체는 차를 타고 가지 않으면 일반 교통수단으로 사실 들어가기 좀 힘든 정도의 어떤 위치였고 그리고 이제 일단 지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화장실 가는 것도 되게 좀 힘든 그러니까 화장실이 항상 뭐 굉장히 멀리 있어서 참았다가 가야 된다거나 이런 식의 이제 조금 힘든 조건들이 있었을 텐데 안 그래도 그 달리기 씬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도 운동장 씬을 찍어봤지만 한 여름에 땡볕에 운동장에 있으면 정말 한 30분도 안 돼서 머리가 정말 뜨거워지고 그런 데다가 달리는 것까지 하면은 너무 여러 가지로 체력적으로나 힘든 게 있었을 텐데 진짜 괜찮으셨던 거예요. 그 굉장히 많은 달리기 씬 심지어 빗속에서도 달리시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네. 제가 더위를 안 타요. 더위를 안 타서 땀은 잘 안 나고. 네, 그리고 화장실은 그래서 일부러 물도 안 마셨어요. 화장실 네, 멀리 있으니까 안 가려고 물도 안 마시고 제가 더위를 안 타고 또 제가 진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상으로 안 뛰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마음의 준비를 했거든요. 엄청 힘들 거라고. 근데 생각보다 안 됐어요. 실제로도 그러면은 그 배우님께서 가장 좀 이 장면은 내가 정말 어렵게 좀 찍었다 뭐 감정적으로든 물리적으로든 이런 씬이 혹시 영화 중에 있나요? 그 개울가에서 오는 씬이 그게 이제 찍을 때는 1, 2회차 정도에 찍었어요. 그래서 네. 근데 이제 감정의 클라이막스인 부분이라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한 번도 물에 누워서 뭔가를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거라 이제 떠올릴 수도 없고 그래서 많이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장소에 가서 그 씬을 찍기 전에 계속 시나리오 보면서 그 앞 상황을 계속 머릿속에 인지하고 어떤 상황인지 왜 우순이가 왜 슬플까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서 찍었어요. 근데 네,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네, 정말 그 장면 보고 되게 울컥했는데 그 감독님께서 혹시 찍는 내내 가장 좀 이거는 예산 때문이든 환경 때문이든 좀 제일 이거 좀 힘들었다 하거나 이런 거는 그 중에서 실제 저희가 옥천에 전날 내려가서 그날 아침 해질 때까지 하루, 그 다음 날 하루 그리고 두 번째 날은 촬영 끝나고 바로 서울로 다시 올라오는 일정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때가 아무래도 그때 근데 다들 힘드시긴 했는데 뭐 안타깝다라기보다는 해질 때까지 모든 걸 다 끝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다들 되게 빠듯한 일정인데, 그래서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거를 큰 무리 없이 보충 촬영이나 어떤 다른 변수 없이 그 안에서 다 끝낼 수 있었던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역시
혹시 이게 그 전예산으로 독립 영화를 찍을 때 여러 가지 앞조건들이 있는데 그거 자체를 좀 사실은 배우분이나 감독님께서 되게 어떤 면에서 되게 즐기시면서 그 안에서 이렇게 재밌게 하셨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괜히 기분이 좋고 그 질문 받기 전에 제가 하나만 저는 이게 저 얼마 전에 이 용순을 본 친구랑 이야기를 했는데 이 영화에서 용순이 어떤 면에서 되게 이기적으로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생각해보니까 이 영화가 정말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용순이라는 인물이 자기 감정이 되게 솔직해서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좀 답답하거나 뭐 어떤 표현을 해야 되겠다거나 그랬을 때 그것을 특히 이제 주위 어른들 뭐 새엄마라던가 아빠라던가 영어 선생님, 체육 선생님 할 때 정말 솔직하게 자기 감정을 드러내면서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실은 전 그게 굉장히 좀 새롭게 느껴졌는데 대부분의 그 일종의 성장 영화라는 장르에 묶이는 영화들이 어떤 면에서 그 약간의 그 어린 주체들을 학대하는 식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끌어나갈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고통을 계속 전가하는 거죠. 어른들은 이 아이를 괴롭히는 사람들로 나오고 이 아이는 끊임없이 그 고난을 헤쳐나가면서 성장해야 되고 그런데 용수는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랑 이제 뭐 커뮤니케이션 실패할 때도 있고 다툴 때도 있지만 끊임없이 용순을 사랑해주는 어른들이 주위에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른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나쁜 어른들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그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고민들이 있고 그걸 해소해 나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특히 뭐 용순의 친구들도 그렇고 주위 가족들, 어른들이 그냥 이 어떤 다정함이나 사랑으로 용순이라는 인물을 계속 지켜봐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이 용순이란 영화를 그리실 때 용순이 이제 관계를 맺는 어른들 혹은 그 용순의 친구들 이런 거를 이제 쓰고 연출하실 때 특별히 뭐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점이 혹시 있으셨는지. 너무 잘 해석해 주셔가지고 그 일단은 영화적으로는 신파가 되면 안 된다는 거 하나랑 코미디가 되면 안 된다는 거 그 두 개가 가장 중요했고요. 그리고 기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성장 영화가 다 아이들을 괴롭힙니다. 아이들을 괴롭히면 그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관객들한테 야 이입해라라고 유도를 합니다. 그럼 보고 가시는 분들은 마음이 아파라고 가시는데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는 불편했어요. 불편한 게 저렇게 아이들을 괴롭히는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그 괴롭힘으로 공감을 하는 거는 그거는 좀 왜곡된 하나의 시선이지 않을까. 그것도 그렇게 억압을 당하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다루는 영화들에서 흔히 나오는 게 범죄를 너무 쉽게 다루고 사람을 때리거나 혹은 뭐 어떤 식으로든 죽음이 됐든 살인이 됐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아무렇지 않게 그리는 그런 모습들이 싫었어요. 그래서 용순이 주위에 실제 그렇게까지 악한 사람들은 없을 것이고 그들이 얘기하는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용순이가 조금은 삼겠지만 누구보다 멋지게 당돌하게 그거를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 우울하거나 너무 무겁게 나오지 않고 그것도 다 어떤 면에서는 코믹스럽지만 코미디처럼 너무 가볍게만 그려지지 않도록 일정 선의 톤을 지킬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럼 저는 마지막으로 사실은 용순이 영화 속에서 용순은 사실 웃지 않잖아요. 그 마지막에 진짜 아빠 웃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할 정도로 웃지 않고 툴툴거리고 또 무표정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좀 뾰루퉁해 있다거나 사실은 이런 캐릭터를 연기하는 것 자체가 좀 되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인물에 대해서 용순이라는 사람은 어떻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이런 얼굴로 그 모든 사람들과 관계 맺음에 있어서 그 안에 또 되게 미세한 감정 변화들이 또 있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혹시 이런 연기를 하실 때 어떤 마음이셨는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무섭고 가르치거든요. 감정 표현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오히려 20살 이후부터 많이 웃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학생 시절 때 더 안 웃었던 것 같더라고요. 저를 생각해봐도. 근데 이제 제가 그냥 저 자신에 대해서 예전부터 해왔던 고민이 왜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마다 이렇게 내가 달라지는 느낌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그게 제가 받아들이기조차 어려웠어요. 왜 나는 왜 그럴까?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도 아닌데 그 왜 그럴까 하는데 용순을 찍으면서 느낀 게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 그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 성격이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서 제 자신에 되게 큰 고민도 하나 날려보냈고 용순을 찍으면서도 그 생각에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누굴 만나냐에 따라서 용순이 미세하게든 크게든 많이 좀 변화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좀 많이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너무 너무 좋네요. 아니 제가 네네. 아니 그러고 보니까 용순이 친구들을 대할 때나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대할 때나 가족을 대할 때나 영어 선생님, 체육 대할 때 그 하나하나가 되게 미세하게 다른 방식들이 있어서 네, 그것을 제가 영화를 보는 내내 감탄했던 기억이 나서 질문을 드렸고요. 제가 너무 질문을 혼자 오래 했네요. 혹시 여기 계신 관객분들께서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선물로 선착순 5분 맞나요? 5분께 5분께 썸머 패키지를 드리는데 네. 하나 이미 공지 드린 거에서 상품이 하나 바뀌었어요. 그래서 원래 에어프레쉬였는데 미세먼지 마스크 맞죠? 미세먼지 마스크로 바뀌었고 지금 굉장히 저기 보시면 굉장히 큰 선물이 선착순 5분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용감하게 손을 드시고 선물을 배타시면서 네 여기 먼저 앞에 계신 분 먼저. 그 영화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그 피아노 연주 나오는 게 좋아가지고 혹시 제목이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 제목은 저희 김동욱 음악 감독님이 직접 작곡하시고 연주하신 곡이고요. 제목을 짓진 않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차에 한번 여쭤보고 인스타나 트위터 등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드시 또 약속. 네. 그리고 또 저기 두 분 할게요. 먼저 저 뒤쪽에 계신 하고 그 다음에 영화 재밌게 잘 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를 보면서 체육이 되게 비겁하게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임신을 했다고 했을 때 테스트 해봤냐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또 영화랑 영순이 싸울 때 옆에서 방관만 하고 있고 그런 모습에서 되게 좀 비겁한 모습이었고 그 후에 이제 용수는 어떤 그런 성장통을 겪어내면서 이제 성장을 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개인적으로 감독님이 시나리오를 쓰시면서 이렇게 결말을 지으실 때 어떤 용순의 웃는 모습을 그리고자 하셨던 부분이 나중에 영화상으로 좀 그리고자 하셨던 부분이 있으셨는지 또 좀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 수경 배우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게 성장 드라마 장르를 그전에도 작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이번 시나리오를 받으시면서 작업을 하시면서 개인적으로 느끼셨던 부분이나 그리고 또 차후에 또 성장 드라마 같은 시나리오를 받으시면 또 어떤 느낌으로 또 작업을 하실지에 대한 것도 체육 선생님 역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호불호가 다 갈립니다. 체육 선생님 역할에 대해서 박근록 배우님이랑 얘기 제일 많이 했던 것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다가 어깨를 딱 부딪히면은 제가 흔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내 어깨를 부딪히고 갔으면 그 사람이 왜 부딪히고 가는지 따지고 묻고 세워서 정정당당히 뭐든 이유를 얻어야지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 삶을 살면서 누가 내 어깨를 부딪히고 가면은 뻐랑 싶고 놀래긴 하는데 그 사람을 붙잡고 세워서 내 어깨를 왜 부딪혔는지 제대로 물어보질 못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나를 당시 글록 배우니까 나눴었고요. 또 두 번째로 얘기를 했던 거는 체육 선생님이 그냥 용순이보다 반박자 느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용순이는 그렇게 따지고 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뭔가 꽂히면 바로 당돌하게 돌진을 합니다. 조금 생각을 하고 일단 행동을 옮기는데 체육 선생님이 일이 터졌을 때 자기 나름대로 딱 반박자로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용순이보다 조금만 늦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체육이 하는 행동들이 영화는 용순이기 때문에 용순이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비겁해 보일 수 있고 답답해 보일 수 있지만 실행할 수 있는 일에서는 저게 최선이지 않겠는가, 그것이 현실적인 고민이지 않겠는가, 그 얘기를 많이 했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해 주셨던 게 웃는 모습은 사실 이제 시나리오 쪽으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웃는 모습이 2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첫 번째 웃는 모습은 티 나냐 했을 때 그게 용순이 다운 웃음이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 웃음은 뱀수를 자랑하고 되게 씩씩하게 걸어갑니다. 되게 뿌듯해하는 그 웃음인데, 지금 뭐 수경 배우도 그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실제 저 나이 또래 청소년들에게 웃음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나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나리오 쪽으로 끝까지 용순이가 한번 웃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했었고, 실제로 어떤 엔딩에서는 그 웃는 모습을 찍기도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들 중에 하나는 용순이가 굉장히 가쁜 호흡을 내쉬면서 마지막을 달리고 났을 때 그냥 그 호흡 소리가 저는 웃음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용순이는 지금은 웃지 않았는데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든 언제든 그 맨 마지막 크레딧 올라가는 그 걸음걸이 어디서든 한 번은 웃었지 않았을까 정도의 생각이 되면 좋겠다라고 여겼습니다. 저는 일단 용순 시나리오를 보고 이제 촬영을 할 때는 제가 얼마 지나지 않았던 시절에 저의 모습을 연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해하기 쉬웠고, 용순이랑 캐릭터 자체도 저는 용순이처럼 저렇게 행동에까지는 옮기지 못했지만 마음만은 너무 이해가 됐었어요. 그래서 더 잘 이입이 됐던 것 같고요. 또 앞으로도 찍는다면 더 재밌게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경험해 봤던 장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여드려야 될까에 대해서 좀 더 감이 오고 그걸 잘 표현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보다. 네, 주문해 주신.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그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 먼저 이게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현실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를 만드시게 된 기획 의도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시골이랑 충청도 시골이잖아요. 그러면 시골이랑 배경을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해요. 이게 원래 감독님 단편 영화에서부터 출발한 작품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기획 의도는 사춘기 시절에 대한 모든 모습을 보여주자 했습니다. 사춘기를 겪는 용순이로 대표되는 그 시절의 감정들을 가능한 한 모든 감정을 다 보여주고, 그 감정을 통해서 그때 우리가 어땠는지 돌아볼 수 있고 또 돌이켜볼 수 있어야 한다,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게 기획 의도였고요. 충청도 시골 배경 같은 경우는 충청도가 실제 지리적으로 보시면은 강도 있고 뭐 산도 있고 들도 있고 다 있는데 어느 하나가 도드라지지 않은 곳입니다. 뭐 강원도나 아니면 전라도, 경상도 어느 곳을 간다고 하면 뭐 바닷가가 됐든 산줄기가 됐든 어떤 특색들이 있는데, 충청도는 흔히 산이 있는데 산이 높지가 않고요, 강이 있는데 강물이 깊지가 않고, 또 적당히 하늘도 적당한 높이에서 넓게 보일 수 있고 평야도 있고, 그래서 용순이가 이렇게 겪는 그 공간들이 약간 휴식소 같은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일 컸고요. 그리고 이제 용순이와 친구들이 좀 어떤 부분에서는 자유롭고 시골 아이들처럼 순수한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모습들이 좀 편안한 공간 속에서 보여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골 배경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센 이야기인 것도 같아요. 그 사실은 여고생이 선생님과 그래서 임신 소동이 벌어진다.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컨셉만 들으면 굉장히 센 이야기인데, 사실은 영화를 보는 내내 이게 굉장히 뭐 자극적이라거나 폭력적으로 다가오지 않고 정말 이 한 아이가 겪는 성장통의 하나로서 보여진 게 어쩌면 정말 배경이 그런 공간이어서 그랬던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도 드네요.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우선 저기 계신 분 그리고 앞에 계신 분 할게요. 네. 영화 되게 재밌게 봤는데요. 배경이 육상부로 나오잖아요. 육상부를 택하신 이유가 되게 궁금했어요. 전 영화 보면서 그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육상부 같은 경우는 용순이가 딱히 뭘 잘하는 친구가 아닙니다. 근데 극 중에 보시면은 용순이가 공부하는 장면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공부하는 장면이 한 번도 안 나오고요. 육상을 하고 있는데 육상 기록도 딱 한 번 나오고 실제로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용순이가 딱히 꿈이 없는데 그런 쪽에서 어떤 거를 강요받지 않고 본인이 그냥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했었고요. 달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걸음을 떼기 시작하면 쉽게 하는 운동입니다. 뭐 기고 걷고 그 다음에 뛰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뭐 할 줄 아는 없는 친구 누구든 할 수 있는 게 달리기라고 생각을 해서 용순이가 뭘 배우지 않아도 쉽게 도전할 수 있고 그 용순이 같은 친구 누구든 할 수 있는 것이 달리기다. 그리고 저희가 또 누구든 달려봤기 때문에 그 느낌이 뭔지 쉽게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육상으로 설정이 됐습니다. 잠깐 끼어들어서 그 빠큐 친구 있잖아요. 너무 영화 보는 내내 정말 그 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워서 웃음을 참을 수 없었는데 그 시를 쓰잖아요. 그 시를 쓰는 설정을 넣으신 혹시 이유가 있으신지? 왜냐면 요즘에 시가 사실 사라진 시대이기도 하고 그 시 자체도 사실 너무 재밌고 귀여웠는데 시인의 어떤 꿈을 가진 그런 친구로 설정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 빠큐가 용순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그 마음을 저는 연애 편지 적듯이 적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빠큐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연애 편지가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러 장을 써도 문제가 되지 않고 그 각각 쓰는 것마다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게 시뿐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시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 시는 전부 감독님께서 직접 쓰신 설명 다시 보시면 되죠. 네, 그리고 또 아까 네. 영화도 잘 봤고요. 영화 초반부터 돌이 많이 나오는데 왜 도화지가 아니라 돌이었는지 그리고 또 그 위에다가 그림을 그렸는지 그걸 또 엄마가 딸에게 준 선물과 딸이 그 용순이 가장 좋아하는 스승님한테 100일 선물로 준 선물이 돌에 그려진 그림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돌 같은 경우는 실제 그 로케이션이 굉장히 많은 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단 제일 좋았고요. 똑같은 돌이 세상에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돌을 가지고 그 돌에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똑같은 그림도 없겠죠. 그래서 이 선물 자체가 그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선물이라는 의미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용순이에게는 어머니의 남은 종적이기도 하지만 어머니가 끝까지 찾아주지 못했던 종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용순이가 어머니를 떠나보내는 방식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용순이에게 그 자갈과 자갈의 그림은 지울 수 없는 기억이고 그 지울 수 없는 그 기억을 자기가 좋아했던 선생님한테는 마음껏 꺼내보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성과 앞길이 가장 많이 담겨있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잘 표현될 수 있는 세상에 하나가 붙어 있는 선물이었으면 좋겠다고 싶었습니다. 그 저희 아직 시간이 한 5분 정도 더 남았는데 또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네, 여기요. 영화를 보다가 그 교실 난투극 다음에 이제 체육 선생님도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군상 중에 하나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정말 제일 찌질하고 너무 안타깝게 보였던 게 영어 선생님 때릴 때는 그냥 맞았어요. 맞았는데 용순이가 때릴 때는 팔을 딱 잡아채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제가 해석하기에는 영어랑은 아직 여지가 있는데 용순이 너는 안 되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학생과 선생이야, 너는 더 이상 안 돼. 그러니까 그 전에도 그 왜 닭다리 거기서도 이제 닭다리를 받을 때는 이게 왜 닭다리를 받았지 여지가 좀 있나 이런 느낌이 좀 있다가 그 다음에 난투를 한 다음에는 딱 너무 딱 내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순이가 이제 고의는 아니었지만 맞고 다치게 되니까 더 보는 사람이 안타깝게 되고 그래서 일단 제가 해석하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때 영어 선생님이 체육 선생님이 용순이가 때리는 거 맞아줄 수는 없었으니까 보고 궁금합니다. 실제 그 장면을 찍을 때 글록 배우님이랑 얘기를 했던 거는 너는 안 돼는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너는 안 돼는 아니었고 이것까지는 내가 당할 수가 없다라는 마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글록 배우로 글록 배우님 연기하셨던 체육 선생님이 운동화를 버릴 때도 운동화를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찢거나 던지질 않고 물에 적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준비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털어내고 그 과정을 자기 눈으로 지켜보는 그런 캐릭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 장면에도 사실 한 번 더 맞아줄 수도 있는 체육이지만 이번만큼은 처음으로 그 전의 모습들을 보시면은 체육이 용순아 이러면 안 돼, 달래고 계속 달랩니다. 근데 체육도 더
더 이상 뭘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모든 걸 다 내려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투는 벌어지고 영화계도 맞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자신이 마지막으로 용순에게 어떤 작은 목소리로 부탁을 하는 느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남은 작은 자존심일 수도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용순에게 미안하지만 이 인물이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많이 나눴었습니다. 안 그래도 제 어머님이 오늘 갑자기 저한테 문자를 보내셔서 용순을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제가 오늘 그래서 막 그 용순 너무 재밌게 봤다면서 나도 저런 시절이 없었는데 지금이라도 뭔가 인생 끝까지 뭔가 밀어붙여야겠어 막 이런 말씀을 저한테 막 하시면서 내가 오늘 저 감독님이랑 배우님이랑 지비가 있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그 마지막 싸움 씬 때 그 되게 신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용순이가 막 그 영어생명 머리채 잡고 막 할 때 세상 그렇게 시원한 게 없었다고 그러고 마지막에 덧붙이신 게 용순이든 그 새엄마든 저 체육 선생을 처단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을 되게 막 그 감정을 실어서 도대체 체육 선생이 맞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 용순이라면 때리고 싶었지 않았겠냐 막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지금 뭐 마지막이고 그래서 그냥 배우분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때 그 일종의 액션씬이잖아요 영화에서 그 액션씬을 하실 때 혹시 어려움 없으셨는지 속으로 감정의 어떤 분출 같은 것도 있으셨는지 그리고 그 우리의 체육 선생님 그에 대한 어떤 응징을 하고 싶으시거나 이제 뭐 이런 마음은 용순으로서든 뭐든 어떤 화해 표출이 선생에게는 가닿지 않는 거잖아요. 그때 마음이 어떠셨는지 좀 궁금해요. 일단 그 씬만 이틀 동안 찍었어요. 그래서 네. 하루 종일 이제 헤어지기 전까지 계속 그 씬만 찍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서로 다칠까봐 되게 조심했던 기억이 나고요 찍을 때는. 그리고 용순이로서는 이제 제가 시나리오를 처음 봤을 때 가장 짠했던 장면이 그 장면이었어요. 용순이가 마지막에 선생님의 옷깃을 잡고 흔드는 장면이 가장 짠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찍을 때는 사실 제가 용순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생각해봤는데 용순이는 아마 선생님이 내가 어떤 짓을 해도 선생님은 용순이를 떠날 거라는 걸 용순이는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알고 있지만은 인정하고 싶지 않고 보내주고 싶지 않은 거겠죠. 그래서 끝까지 매달려 봤다고 생각을 했고요. 습지 선생님을 때리고 싶다기보다는 떠날 걸 알지만 그래도 안 떠났으면 좋겠다 했던 것 같아요. 아니요, 저희 어머니가 꼭 여쭤보고 하셔가지고 어머니께 꼭 소식을 전달하겠습니다. 혹시 마지막 질문 하나 혹시 정말 이거 안 하시면 집에 못 가시겠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러면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받고 네. 제가 아까 여쭤보려다 여쭤보지 못했던 건데 그 영화에서 보면 용순이 그 마지막 그 마지막 부분에 그 처음으로 욕심을 내봤고 처음으로 집착을 해봤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어린 시절 엄마가 떠날 때 그 옷자락이라도 부여잡고 싶었는데 그걸 하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그 체육한테서의 어떤 욕심이나 집착이었던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처음으로 집착을 하고 욕심을 부렸던 게 그때 못했던 거를 지금은 그래도 이제 끝까지 뭐 매달리거나 뭐 욕심을 부려봤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는데 그게 맞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아까도 질문해 주셔서 그때 맞습니다. 그 실제로는 매달려 보지 못했던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되게 강하게 남아 있는 친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아까 뭐 치킨 먹는 장면, 치킨 건네고 치킨을 받는 장면도 있는데 그때 용순이가 처음 되게 부끄럽게 수줍게 자기 마음을 표현을 하는데 최옥선이 그것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용순이가 그런 자기 스스로는 집착이라고 단어를 표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자신이 한 번도 해보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 도전해보는 시기였고 그것을 한번 끝장을 내봤던 처음으로 용기를 내봤던 그 시기에 대해서 본인이 한번 되새겨봤으면 좋겠다는 게 그때의 의미였습니다.
저희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극장 정말 불금에 밖에 정말 사람들이 너무 많고 지금 환락의 홍대에 한복판에 자리한 이 좋은 극장에 좋은 작품을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영화 너무 좋잖아요. 지금 이제 개봉 첫 주거든요. 그 SNS 하시면 꼭 이렇게 태그 달아서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추천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감독님, 배우님 그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오늘 이 자리 마치겠습니다. 네, 어제 개봉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말씀과 좋은 평이 되게 기대되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화 보시면서 어떤 부분들은 좋으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부분 불편하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다른 곳에서 인터뷰를 하다 그런 얘기를 한번 드렸었는데 왜 유독 이 영화에서 흔히 뭐 살인, 범죄 다른 더 심한 영화들에서도 제시하지 않던 그런 잣대가 왜 이 영화에만 부여가 되는 것일까라는 고민을 저도 했고 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눴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의 뭐 그게 잘잘못 뭐 장단점이라기보다는 각자의 선택과 각자의 해석인 것 같고요. 영화를 보시면서 이 영화가 그냥 사춘기 시절 소녀가 얼마나 어디까지 달려봤는지에 대해서 좀 더 봐주시고 그 따뜻함에 대해서 공감해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뭐 많은 좋은 말씀들 SNS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 찾아보고 좋아요 누르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SNS 다 확인하고 있어요. 감독님이랑 저랑 이제 나오신 문희 언니 셋이서 10분에 한 번씩 핸드폰 놓지 못하고 계속 용순을 검색하고 있거든요. 좋은 말씀이든 아니면 불편하셨던 점이든 적어주시면 하나하나 읽어보고 좋아요도 눌러드리고 댓글도 달아드리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